사실은 오늘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욱 이 사람 임명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해야 한다. 찬성 반대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진 사퇴.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투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 소식 전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이 뜻을 받아들였다, 사퇴시켰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요. 보수 인사로 또 국민통합비서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통합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수라고 해서 내란에 찬성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인사 시스템을 좀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김진애 의원님, 이자가 얘기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저께 저녁에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제가 다시 또 악몽이 찾아왔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뭐 저도 방송에 나가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공직에 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자문위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데 공직을 맡기는, 더군다나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또 직책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놓는 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3월 달에 그런 책을 쓰고도 자기가 그걸 오케이 했다라는 것도 한심하고, 어저께 또 그걸 갖다가 사과의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심하고.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건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누구냐. 이거는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검증을 한 거냐. 근데 어저께 알고 보니까는 뭐 정규재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정규재 이분한테 제가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정규재 뭡니까? 논설위원이십니까? 뭡니까? 정규재 논설위원도요. 이럴 때 사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보수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 딱 자기 사람을 갖다 꽂아 놓아요. 그러면 오해받는 거예요. 그건 저는 김장환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김장환이 저기 해가지고 내가 사람 괜찮아가지고 저기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저기 해가지고 한 거다. 자기 하나도 아니 지금 여태까지 정규재가 한 말이 뭐예요? 이 내란에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보수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나 체크 안 하고 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제가 너무 홍보를 하나? 대통령실 안에 아니 거기 누가 담당하는 거야 도대체. 이건 정말 고장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보수통합을 얘기하신 거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요새 좀 가깝게 지내시는 정규재가 추천한 인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게 되고 나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좀 분노했다가 그래도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해서 다행인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인사 그리고 저는 지금도 뭐 지적하셨지만 왜 보수 인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강유정 대변인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보수 인사를 또 얘기하는 거야? 강유정 대변인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보수라도요. 네.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신인규 정도? 보수 정당에 있지만 내란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준욱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내란 옹호 발언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막 폄하하는 발언 이것만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자가 대법원이 강제징용 불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렸을 때 나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아니 이런 걸 검증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말을 했던 자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추천한단 말입니까? 모르고 추천하면 그건 잘못이고 알고 추천하면 더 잘못이죠. 강준욱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은 빨갱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저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생각은 달라.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뭐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전혜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쓴 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심이 왜 분노하고 슬프다라는 말까지 나온지를 아마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도 또 대통령실에도 새겨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어제 뭐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굉장히 속상한 거는 이 사람이 뭐 몇십 년 전에 혹은 청소년 시절에 철이 없을 때 SNS에 글을 올리거나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을 써냈고 무엇보다 가장 역사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일본인들을 존경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우로 나눠서 또는 이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서로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아픈 과정을 극복하자는 거지 이렇게 비상식적 인물을 써서 대충 봉합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쓴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민심을 이번 기회에 좀 더 면밀히 청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두게 돼서 다행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났어도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그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막 다잡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폭우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알지요. 불가항력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폭우도 사전에 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게 지난번에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러면 누가 추천했을까? 이건 지금 추천해서 거르고 검증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는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올라오지? 이게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걱정을 갖고 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기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삐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싹 들여다봐야 되는데 막으려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제의 인사 시스템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태도도 한번 여기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해야 돼요. 이건 어제부터 김진애 의원님 그저께 처음 그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어제도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룰까 말까 하다가 한번 좀 여론을 지켜보자 했는데 오늘은 이거 좀 안 되겠다 했는데 사퇴를 했는데 어제 이 논란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꿈쩍하지 않았어요. 강유정 대변인 어제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통합이라는 의도를 살려서 보수 인사의 추천을 통해서 온 그 일종의 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임명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큰 통합의 의지로 인한 임명권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였는지 아니면 잘 반영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거 했으니까 뭐 조금만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강유정 대변인 어저께 얘기하는 태도를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유보적인 시각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제가 듣고서 너무 한심했던 게 뭐냐면은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임명이 된 게 사나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닷새 전입니다. 그러면은 내정이 된 거는 적어도 2, 3주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통합 수석실을 만든다고 한 게 한 달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추천이 이미 됐고, 왜냐하면 인사 내정하고 난 다음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 4주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 그건 뭐냐? 정말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적어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요새는 인사수석이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올라갈 텐데 비서실장이 이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었냐?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이런 게 있었으면은 당연히 누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의식이라는 표현 적절합니다.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저는 그래도 그 기조 자체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좋죠. 근데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보수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 상식을 수호하려는 게 보수인 거지, 우리의 헌법 체계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보수가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들어와야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기준을 가지고 보수를 통합해야 되는 거지, 뭐 무작정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데려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저도 걱정이었던 게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컴퓨터를 켜서 검색하자마자 알았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 책이 3월에 나왔고 거기 서평에 이미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을 했어도 이 책 읽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만약 이 인사 담당자였다면 그 책 읽어봐서 현관펜으로 치고 마킹까지 해서 드렸어야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시스템을 한번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또 트로이 목마처럼 활동을 하고 개혁을 막고 그리고 철학을 흐트릴 수 있는데, 그거를 막는 시스템이 그래도 일찍 드러난 게,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게 그래도 차라리 백신 주사처럼 다행이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아픈 그 절차를 거치고 열을 내서 백신처럼 활동하게 하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고 또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자진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정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자가 이제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뉘우치는지 보겠습니다. 내란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내란 정소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대표 이제 경선 치르고 있는데 당초에는 정청래 후보하고 박찬대 후보하고 상당히 좀 각축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가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봐요. 김문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전환길이가 내가 당을 먹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힘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후보 이러다가 국민의힘 덕택에 당선되겠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죠. 국민들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인사가 참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정규재 논설위원도 사과하세요. 만약에 그쪽이 네. 추천한 게 맞다면. 그렇다면은 사과하실 일입니다, 이건. 예.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우리 청자님들이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막 이래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